제가 마지막 녹화를 했던 게 한 1년 전이거든요. 이력서 상으로는 저는 1년째 백수인 거예요. 요즘 말하는 숨고르기 청년? 이제 청년 나이도 아니야. 숨고르기 인간이 돼버린 건데, 그런 마음 아시죠? 내 청춘을 바쳐서 일을 했더니 돌아온 게 고작 이거야? 나를 그냥 이게 쓸모없는 인력 취급.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거든요. 저의 대학교 동창이자 같은 방송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저랑 만난 날도 오전부터 미팅을 하고 저랑 만나고, 아니 그 업계에 일 없다며. 근데 바쁜 사람은 바쁘네.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네. 근데 그건 맞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을 텐데. 내가 대외 활동하면서 다양한 뭐 브랜드나 업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잖아. 기존에서 하던 일이 살짝만 바뀌어 있는 것뿐이지 충분히 우리가 방송을 만들 때 했던 그 스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 이게 수요가 있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어쩌면 너무 좁게 세상을 바라봤던 게 아닐까? 진짜 방송 작가가 필요 없는 게 맞나? 그래서 오늘은 방송 작가 경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의외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방송작가 출신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일반 회사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 케이스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방송국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컨텐츠업에 대한 수요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커졌고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컨텐츠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의 사내 방송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브랜딩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공공기관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의 큰 흐름은 똑같아요. 기업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기업의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준다, 생산해준다. 이게 뭐 사내의 교육 용어 될 건지, 유튜브에 올라올 홍보 영상인 건지, 플랫폼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이 될 건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회사들 공고를 보면은 컨텐츠 제작 혹은 방송 제작한 경력을 갖고 있는 걸 우대사항으로 많이 둬요. 저도 사내 방송을 만드는 회사랑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회사 면접을 봤었거든요. 제가 뭐 면접 가본 곳은 굉장히 한정적인 풀이었지만, 좀 제가 가봤던 곳들 위주로 얘기해보면 좀 더 정적이고 좀 약간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였다면, 라이브 커머스를 만드는 회사는 미니 방송국이라고 볼 정도로 되게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두 회사들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진짜 넓구나.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나의 성향과는 어느 쪽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방송 작가로서 경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나는 뭐 안정적인 스케줄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특화된 뭐 라이브 커머스 쇼핑이든 교육 영상 제작이든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곳으로 지원해가지고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 마케터 혹은 카피라이터, 이쪽 분야 얘기예요. 저는 이게 수요가 없는 줄 알았는데, 대기업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우리 회사 기획팀에도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하냐, 뭐 아까 그런 컨텐츠 제작 회사랑은 뭐가 다른가 얘기 들어보니까, 컨텐츠 제작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여러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사한테 맞는, 그들의 니즈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으로 방송을 만들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브랜드에 소속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의 가치관, 세계관, 이거를 계속 창조해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상세 페이지부터 이 브랜드에서 나가는 모든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거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친구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 브랜드에서 뭐 알람 같은 거, 팝업 같은 거 뜨면은 메시지 뜨잖아요. 그런 것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카피라이터라는 그 훈련받은 전문적인 영역이 있긴 있는데, 뭐 되게 작은 회사라든가 혹은 이 회사에서 이런 발행하는 거 외에 뭐 자체 컨텐츠, 자체 세계관을 더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방송 작가 출신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브랜드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잖아요. 특히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매번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 히스토리를 같이 얘기하면서 창조해낸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뷰티 브랜드에서도 방송작가 출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업계에서 발행하는 모든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신에 단점은 따로 팀을 안 둔다든가 혹은 팀을 두더라도 작가 정말 한 명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좀 공급 일자리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속사 홍보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한테 가끔씩 메일 주시거나 방송작가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질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엔터 쪽에 관심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업계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릴 땐 다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G.O.D 오빠들 좋아해가지고 방송작가 꿈을 꾸기 시작했고, 특히나 제일 궁금하신 아이돌 작컨 같은 경우 영상회사에 의뢰해가지고 그 영상회사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분야는 홍보팀 직원 소속이 따로 있지 방송작가 출신을 별로 쓰진 않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아는 케이스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후배 같은 경우에 방송작가로 일을 하다가 어떤 소속사에 들어가가지고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방송작가로 돌아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좀 기회가 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했냐 들어보니까 이게 브랜드 기획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회사에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도 있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도 있고 컨셉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끊임없이 이 소속 연예인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홍보 포인트를 찾고 기획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송작가 출신이라고 뽑아주는 건 아닌 건 거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스펙과 뭐 능력들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하는 것과 많이 부합하는데 거기에 방송작가 경력이 있으면 좀 플러스가 된다. 아무래도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경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는 어떤 회사에 소속되는 정직원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작가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예요?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내가 소속이 돼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에 소속이 되면 이 경력이 인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방송과 좀 인연이 끊긴다라는 그런 느낌과 인식이 있어요. 방송업계에서는 방송업계 경력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력은 쳐주지 않거든요.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된다, 정직원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 방송업계와는 완전히 인연이 끝났다, 이 업계를 놓을 각오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큰 각오를 요하기 때문에 막 당장 그렇게 놔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리랜서로 사이트 잡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오프라인 행사 대본 쓰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시에서 하는 토크 콘서트를 했었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아트페어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대본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한화 그 불꽃 축제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빵빵 터지는 거. 그 불꽃 축제 할 때 나오는 그런 나레이션 쓰는 것도 프리랜서 작가들 많이 구하고, 별별 행사가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동네만 봐도 우리 동네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 행사를 기획하고 대본을 써주고 뭐 섭외를 하고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뭐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방송 작가는 프리랜서로 이 일이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했던 일이 그거거든.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에 맞는 행사를 구성하고 대본을 쓰고 섭외를 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고, 이게 우리가 방송할 때 했던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느꼈을 때 좋다는 건 뭐겠어요? 남들이 느끼기에도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경쟁이 진짜 빡세요. 어쩌다가 뭐 좋은 인연이 닿아서 어떤 곳이든 뚫었어. 그래서 꾸준히 일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고,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구직난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올라오면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경쟁이 좀 심하긴 심하죠. 이게 행사 같은 경우는 또 확실히 방송 대본하고 다른 맛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쓸 땐 힘들었는데 가서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막 알바예요. 왜 우리 예능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왜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좀 컨텐츠들, 비주류 초대석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컨텐츠들 보면은 실제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작가들이 자막을 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매주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하는 경우에는 자막까지 쓰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자막 알바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자막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톤앤 매너에 맞게 예능형 자막, 교양 자막, 이런 정보 자막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뽑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죠.
그렇다 보니까 뭐 방송작가 초년생 때는 좀 어렵고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경력을 쌓은 사람부터는 이제 이런 자막 알바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제일 많이 했던 알바가 자막 알바였어요. 뭐 아이돌 작헌도 했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했었고 뭐 어디 기업에서 하는 것도 했었고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행사 대본 때 얘기했듯이 경쟁이 워낙 심하기도 심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튜브라는 컨텐츠가 어쨌든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는 기준점이 됐잖아요. 이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날 것의 느낌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정제되어 있는 자막보다는 말자막 러프한 느낌의 자막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자막 쓰는 수요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요즘에는 자막 알바 의뢰받아서 해줄 때도 업체에서 요청을 할 때 근데 너무 방송처럼 포멀하게 상황 자막 쓰지 마시고요. 약간 유튜브 느낌으로 말 자막이라든가 좀 약간 그런 예능 자막 그런 걸 적재적소에 좀 넣어주세요. 말 자막을 기본 베이스로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대가 바뀌어가는 흐름이구나를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은 생각보다 방송작가 경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세상의 인식은 아무래도 방송작가라고 하면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인식만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작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컨텐츠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뭐 섭외하고 촬영을 하고 연출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연출자에 가까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직업과 연출자를 뽑는 이 직군에서는 방송작가의 경력을 저는 다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능력 있는 작가님들이 이제 방송작가 경력을 살려가지고 뭐 기획자라든가 에디터라든가 편집자라든가 다양하게 직무를 더 확장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혹은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너무 방송국에 일자리가 없고 신규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서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방송작가의 경력, 컨텐츠를 기획했던 이 경력을 살려가지고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나와 맞는 길은 어디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작가라는 이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보고 일자리를 모색해 보다 보면은 분명히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대체가 불가능한가 라고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는 거의 잘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원해놓을 리가 아니라서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고만 느끼고 슬퍼만 할 것인가? 그러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답은 아닌 거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내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가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알아보고 더 나의 세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위한 영상이기도 해요. 제가 좀 이 영상을 말하면서 저 자신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가능성을 더 확장하고 넓혀놓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도 있는 건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시 방송 쪽 일을 하게 됐을 때 하지만 난 여전히 이게 좋아 하고 나를 더 알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런 것들을 많이 파악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뭐 영원한 건 없다고 하니까 나와 맞는 회사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고 많이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저 혼자 떠드는 그런 느낌의 영상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힘든 세상이지만 열심히 같이 잘 살아남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